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입니다. 아이돌 그룹 소개하는 거. 다시 해야 되나? 아니 좋은데요. 괜찮아요. 양배 이렇게 둘러싸는 게 처음이시죠? 네. 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는 2030 MZ세대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입니다. 그래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 청년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 이 청년 바람을 일으켰던 배현진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배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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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또 이렇게 조선일보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 이런 거는 너무나 익숙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다르죠. 이제 유튜브는 굉장히 간단하게 하니까. 그렇죠. 어때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정치 유튜브의 어떤 그 시작을 제가 좀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콩카콜라의 콩카콜라. 바람을 제가 했는데, 네. 근데 참 그때는 이제 열악하게 네. 이렇게 뭐 조명과 세팅이 갖춰진 게 아니었고요. 화면상에 그럴싸해 보일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훨씬 좋은 것 조명이 같습니다. 없어도 밝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저기 배 의원이 청년 정치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사실 우리 배 의원님, 이쪽은 배 위원이시고 여기는 위원입니다. 배 의원이신데 그 초선 의원이지만 사실 지난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그 국민의힘은 약간 올드한 당인데 그 30대 그 당대표를 뽑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30대 또 최고위원을 선출했단 예.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주 새로운 선택이었는데 예. 그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존의 그 정치 문법에 대해서 좀, 식상하셨다. 네, 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어떤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이 강렬하게 저는 이제 투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30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최연소라고 하지만 사실 나이가 그렇게 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근데 국힘에서는 예. 정말 젊으세요. 예. 네. 우리 배성규 위원께서 그렇게 또 감탄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쑥스러운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도 이제 한 2살 정도 더 어리시죠? 예. 예. 근데 그 두 분은 케미가 어때요? 좀 달라요? 다른 의원들하고는? 저랑은 꽤 오랫동안 이제 잘 알고 지내는 네, 그런 네, 이제 사이였고요. 제가 누나라고 예전에 불렀나요? 예 그렇게 눈이 아. 누나는 조금 서로 오글거려가지고 사석에서는 누님. 예 누님 이렇게 이렇게 호칭을 했고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국 앵커였을 때 네. 출연을 자주 이제 아, 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그때 이제 신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손수조 씨와 함께 같이 방송국 출연도 맞아요. 하고 할 예. 때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잘 왔고요. 음. 뭔가 그 국회의원을 하지 않은 제도권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제가 이제 가까우니까 네, 네. 이준석 대표에게 전에는 빵선 이렇게 막 놀리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좀 당원 국민들에게는 더 가점이 돼서 좀 새롭게 바람을 일으켜봐라라고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 정치에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게 그렇죠. 오히려 강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 예. 또한 두 분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는 보통 초선이 잘 이렇게 그러니까요. 도전을 해서 네, 되지 네. 않고요. 네. 이번에 제가 여성 최고위원 몫으로 도전을 해보라. 왜냐하면 선배들께서 그 이전에 초선이 최고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성 몫 여성 몫으로 도전을 해라라고 했는데 저 그냥 제가 당당하게 최고위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아. 했고 그 부분들을 또 당원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번에 지난 지도부 선거 때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1등을 했지만 예. 2등도 여성, 3등도 예. 여성, 네. 4등도 여성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 예. 사실 그런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그 아저씨들 네. 그분들의 어떤 방식,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정치의 문법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 당이 이렇게 해야 당원들께서 만족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고착화돼 있었던 그 문법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올드했다라는 반성과 네. 함께 네. 당원과 국민의 생각은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는 영남 중심의 또 네. 5, 60대 이상의 60. 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뭔가 이 올드하게 뭔가 선택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 네. 저희 지역에서도 일단 네. 영남권의 뭐 유권자들 당원들 많으신데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생각도 고루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정치라는 것이 제가 30대인 의원이긴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반드시 청년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어찌됐든 그 생각에 관해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에 관해서는 노장청이 잘 조화되는 그런 정당이 네, 됐으면 네. 좋겠다. 아, 그렇죠, 중요하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청년 정치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럼 예. 청년 정치의 특징 우리가 지금 이번 사실 대선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2030이 굉장히 중요한 예. 역할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청년 정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그 시대별로 청년 정신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일단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정권 교체론이 보통은 10년 주기라고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근데 알고 있죠. 아주 네. 단시간에 정권 교체론이 뜨겁게 올라온 것은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586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 학생 운동을 했던 경험을 가진 정치인들이 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 청년의 그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네.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꼰대라고 예. 그렇죠. 욕을 선전 먹었죠. 문구는 그럴싸했거든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네. 저는 여기에서 지금도 청년 정신이 그 명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말은 그럴싸하게 던졌지만 결과치를 보여주지 못한 무능과 위선을 지금 네. 성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네. 경선 치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뭐 20%도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제 뭐 40%를 훌쩍훌쩍 넘기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젊은 당원들도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최근에 뭐 한 10년 만이 뭐 한꺼번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뭔가 좀 젊어지고 바뀌는 그 이유는 뭔가 이준석 체제 지금 지난번 그 지도부 경선에서 나온 젊은 그 바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정권 교체론 때문인가요? 저는 둘 다라고 평가하고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지금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세태가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방금 그 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나타난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지 않았던 네.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당당하게 나서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국민의힘의 새 동력이 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예. 네. 거기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정치적 공간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호소가 네. 진정성을 평가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이준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뭔가 많이 바뀐 겁니까 아닌가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그 전번에 뭐 오디션 형식의 대변인 뽑고 막 네. 이럴 때만 해도 뭔가 달라졌나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좀 약간 정체됐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전에 우리 당에 대해서 당원들이 무엇이 불만이어서 새로운 아예 그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표를 선출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체제, 네. 체제라는 말에 저는 당원들의 거부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아주 수직적으로 상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일사불란하게 당원들이 그냥 괴롭거나 즐겁거나 그냥 따라가야 하는 네. 어떤 그런 정당이었는데 이런 정당의 모습이 지금 당원들이 원하는 그 모습일까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싶고 이준석 당대표가 새로이 신임 당대표로 와서 이런 아주 고착화되고 딱딱하게 굳었던 틀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대변인 선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채형의 사무처 직원이나 이런 어떤 스트릭트한 과정이 아닌 특채형의 새로운 밖에 있는 인물을 수혈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이 원활하게 잘 굴러가고 이런 지금 변모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벤트로서는 굉장히 다르고 눈에 띄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그러면은 당이 전체적으로 참신해졌느냐. 예. 지금 어떻게 또-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안에 내부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배 의원이 말한 대로 이제 뭐 예. 대변인을 뽑고 뭐 이런 과정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결국
그 경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그 이후의 장면들은 거의 옛날에 보던 거 아닌가요? 글쎄요. 좀 등장인물들도 다 예전에 있으신 분들 다 나오고 그래서 뭐가 달라졌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더 저는 예. 국민의힘의 변화가 처음에 아주 파격적으로 시작해서 파격으로 끝나면 좋은데 네. 이제 문을 두드린 정도, 네. 균열을 낸 정도인데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걸 좀 시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성급해가지고 그 알을 깨면 안에 네. 있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크지 못한 그래서 상태로 그렇죠. 그러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지도부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우리 배 의원도 그렇고 나머지 그 물론 이제 좀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이지만 뭐 3, 40대가 상당히 많은데 이 지도부 회의해보고 뭔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예전하고 구조가 달라졌나요? 아니면 다시 예전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어때요? 아, 저희 회의는 굉장히 뭐 이를테면 자유롭고 아, 예. 전에 회의가 어땠는지 저는 잘 네. 모르지만 누구 대표의 어떤 일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방식의 지금 의사체계는 아닙니다. 아 서로 예.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나요? 예, 자유롭게 얘기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 의사봉 빵빵빵 두드리고 네. 그냥 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 그렇죠. 예, 어. 서로 소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당의 골격을 한 번에 그 안에서 다 네. 새로이 바꾸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놀라지 않게 네. 저희가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의사소통의 과정은 조금 더 부드럽게 네.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30대시니까 2030들 많이 만나실 텐데 예, 국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뭘 해달라고 주로 얘기합니까? 일단 다른 건 없고요. 네. 정권 교체해달라. 정권 교체해달라. 정권 세대에 교체해달라. 음. 불만을 가지셔도 불만의 요체는 그렇게 하다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떡하냐. 이 말씀드리신 것 같고요. 아 젊은 친구들도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믿었던 기대, 마음의 애정 이런 게 그냥 깨진 정도가 아니라 네. 내 삶이 파괴되는 지금 5년을 맛보았거든요. 아, 네. 취업도 어렵고 그렇죠. 네. 집은 살 수 없는 나라가 네. 됐고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가 됐고 같이 평등하고 공정하다더니 실질적으로는 원래 누리던 분들이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아. 불평등한 구조가 됐고 이런 모순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 선수가 바뀌어야지 바뀌겠다라는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젊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30대 예. 최고위원으로서 2030 청년들에게 굉장히 소구하는 정책을 만들고 예. 그런 당이 그런 매력을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렇죠. 그 책임을 지신 건데 네. 맞아요. 어떤 전략 전술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전략 전술이라고 하면 깊이 있게 네. 섬세하게 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일단 입법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연세든 어떤 성별이든 문제 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다가가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드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네. 생각을 해서 남성에게 필요한 법, 그다음에 뭐 여성에게 필요한 법, 엄마에게 필요한 법, 아빠에게 필요한 법,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법을 다 고루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가 산전산후 우울증에 관한 지원법을 하나 네. 발의를 네.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이 출산 후에 겪게 되는 신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그 여성과 아기를 같이 돌보는 아빠에 대한 어떤 돌봄도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 아빠도 돌봐줘요? 예. 아니,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가 힘들고 아기가 힘들면 아빠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다 네. 힘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좀 디테일하게 도탑게 좀 품어가는 그런 법안들을 좀 만들고 우리 당의 정강정책의 방향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힘 경선 과정에서 보면 대선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2030들이 상당히 지지를 했어요. 여론조사 상에 보면. 그래서 왜 홍준표일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닌 왜 홍준표 후보가 2030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점은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 전 대표님 네. 본인도 처음에 왜 나를 좋아하지? 본인도 본인도 놀라셨죠? 본인도 그러셨고요. 네. 저도
굉장히 전폭적이고 열성적인 지지를 지금도 보내주고 네, 있으시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떤 면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15대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아니실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정치부장님께 네. 제가 거꾸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과거 꼰대 전용으로 불렸던 네. 그 정치인 홍준표가 네.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을까라는데 혹시 오히려 거꾸로 제가 좀 여쭤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네. 근데 아무래도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원시원하대요. 시원시원. 시원시원하고. 네. 저는 파격의 가능성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예.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자유롭게 느껴진다 그럴까? 오히려요.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예.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20대들이 북한이 뭔지 모르고 또 5.18이 뭔지 몰라서 그냥 과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들은 홍준표는 너무 튀었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저는 20대들이 과거 역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몰라서 겪어보지 못해서 모른다, 지지한다라기보다 이제 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히려 20대들을 제가 지역에서 30대들, 40대들 뵈면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네. 말씀 없이 조용하게 정치인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뭔가를 지지를 보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평가를 아주 켜켜이 두고두고 하고 있다가 이제 무서운 표출을 평가네요, 하시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신념과 이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이전 세대의 정치 위선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누가 내 삶에 실용적으로 혹은 가식 없이 위선 없이 솔직하게 정책을 해줄 수 네. 있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자백할 수도 있고 네. 이게 누구인가를 좀 평가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 예. 근데 윤 후보는 지금 어쨌든 2030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누구도 훅 끌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로선. 근데 지금 윤석열 선대위 보면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된 분들이 3김 이른바. 네. 그래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다 그런 분들인데 나이로 보면 다 60대에서 80대까지 좀 너무 나이가 많이 든 거 아니냐. 물론 예. 나이가 다는 아닌데 예. 이 청년층의 소구 좀 하려면 그래도 좀 더 젊은 분 30, 40대나 뭔가 신선한 인물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중진 원로 중심 아니에요? 일단은 선대위 구성이 저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첫 번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 선대위원장을 꾸리는 과정에서 후보의 의중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선대위를 무게감 있게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네. 원로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2030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파격적인 2030을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운다라는 거는 네. 약간 저는 그 트로피 2030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무적인 일하는 선대위로 가기 위한 조직은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이 꽤 있으니까 곧 또한 탕란이 다 끝나기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선대위를 꾸릴 때 보면 그때 파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준석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도대체 이 청년은 뭐 하던 사람이지? 왜 이 청년이지? 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근혜가 저렇게 젊은 남성 그 20대 를 발탁할 줄도 아는구나 하고 신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한테도 그런 기대감이 좀 없지는 않아요. 물론 그 외부 영입 인재에 관해서 국민들이 가지시는 어떤 신선함이나 기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폄하하거나 불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영입 인재를 적절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그 부분 하나가 국민의힘 안에서 이미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자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캐머런 총리도 그렇고 오바마도 맞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정치의 그 밑바닥 현실 세계에서부터 본인이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꾸 밖으로 눈을 돌려서 전문 영역에 있던 분들을
훅 끌어왔는데 이분들이 실제 정치 현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갑자기 정치 초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장점을 오히려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내세우는 어떤 영입 인재에 관해서도 국민들께서 저분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실제 우리에게 쓸모 있는 정치인이 될 것인가를 이제는 잘 판별하시는 현명하고 또 더 많이 앞서 있는 국민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밖에서 찾기보다는 안에서 좀 육성할 수 있는 노력,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이익 집단화 된다는 그런 비판을 조금 앞으로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 의원님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는데 당내에서 정말 좀 앞으로 내세우고 싶을 만한 분들 혹시 좀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 국민의힘의 지금 절반이 초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선 의정 생활을 이제 1년 반 가량 했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원외 당협위원장을 2년을 했지만 또 의정 활동을 1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은 또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관점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도 그 각자의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해내시는 분들이 저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배 의원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젊은 피의 수혈의 케이스잖아요. 네, 다른 그렇죠. 분야에서 전혀 다른 일로 잘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가 예. 정치권으로 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셨고 그렇죠. 그러셨는데 2년 동안 바닥을 막 그러니까 보기에도 정말 그 화려한 앵커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정치로 넘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성장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나 뛰어난 전문 영역에 있던 분들이 오셨는데 사실 당이 어떤 기획사처럼 그 한 분을 위해서 매니징하면서 막 그 디테일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고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에서 하는 건 영입해놓고 그다음에 네 알아서 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의 시간이 돌아오는데 정말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거기서 같아요. 예 괴롭지만 굉장히 값진 게 네. 이 어떻게 당원들이 당의 그 밑바닥 조직을 이루며 봉사하시는지를 제가 2년 동안 목격했거든요. 어떻게 조금 당이 너무 힘든 과정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참아가고 그리고 단지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원이 아닌 분들께 받는 모욕의 그 시간도 제가 관찰하고 이제 하면서 당에 대한 그 애당심이 생기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이것이구나라는 정체성이 좀 확립돼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잘 될 것 같은 사람 가서 줄서기 바쁜 정치인의 일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누구든 오셔서 당원과 함께 부대끼면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을 때 예. 이런 게 과연 정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황당한 시간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국회의원 월급 아깝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은 월급 받고 국회의원이 아닌 뭐 이른바 당협위원장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알아서 이제 풀칠을 해가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는 돈 힘듭니다. 문제. 저도 이번에 만약에 당선이 안 됐으면 제 예금 통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을 잘 저 질문하시는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좀.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면서 진짜 왜 황당하다 이런 게 정치구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월급 얘기를 꺼냈는데요. 너무 바쁜 겁니다. 일단 바쁘다. 예. 사람들은 정치인들 다 노는 줄 알아요. 그러신 줄 알잖아요.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바쁘고 예. 일당도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나마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세비가 네. 나오니까요. 근데 그냥 놀지 않고 하루 일과가 너무나 바쁘고 일이 너무 많고 함께 일하는 보좌진들도 사실은 너무너무 바빠서 그 힘겨워서 집에 막
못 가고 하니까 아. 그 고생이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바삐 열심히들 일하고 있으시다라는 게 그렇죠. 놀라웠고요. 네. 제가 앵커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정치인들을 인터뷰로도 뵙고 많이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활 패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저 자신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아는데 예. 일반 국민들은 저 정치인들 맨날 놀고 있으면서 싸움 박질하고 세비 예. 타간다고 맞아요.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것을 네. 이제 실행하는 거. 네. 제가 지역에서 저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를 채용해 주셨다. 채용해 예. 주셨다. 지역과 일하라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저를 채용하셨다. 음. 처음에 이제 그 선거할 때도 제발 일 한번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고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보실 때 아, 저런데 왜 가서 손 흔들고 있어? 저 왜 가가지고 시간 아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행사용, 쇼다 뭐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네.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중요한 만남의 과정이기 때문에 또 안 가면요 욕 되게 해요. 국회의원이 놀고 있어서 왜 안 오냐 또 이러죠. 코빼기도 안 보인다. 뚝배기를 보이러 다니고 눈도장을 찍고 이런 게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네. 자꾸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부득이 저 같은 경우는 당선이 어렵게 됐는데 네. 코로나가 덮쳐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맞아요.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막 가뭄에 콩나듯이 만나고 있는데 네. 예, 그게 저희의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자주 찾아뵙는 거. 근데 그래도 이제 배 의원님은 그래도 지난 2년을 고생하시다가 좀 당선이 됐는데 예. 그 사실 국민의힘에도 30대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원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은 지역구 또는 뭐 험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예. 고생하는 그런 분들 제가 한 대여섯 명 이상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같이 성장하면 앞으로 그 청년 정치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당선되고 보니까 네. 편안한 지역구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갔을 때 당협 자체가 거의 무너져 와해된 있었죠.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무공천 파동이 있은 이후에 네, 맞아요. 예, 저희 후보를 못 내고 맞아요. 민주당의 이제 의원이 이제 무주공산으로 네. 이제 당선이 그때 옥새 되시고 파동 때 맞아요. 예. 아예 네, 없어졌죠 네, 후보가. 네. 그래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여기 가면은 편안히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갔더니 당협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겁니다. 폐허 위에 그냥 가서 네. 세워라. 폐허 위에 이제 네. 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이 굉장히 그래서 그 당원들이랑 하나하나 피땀 흘려서 맞아요. 깃발을 꽂았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보다도 더 험지라고 이제 하시는 많은 지역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있으신데요. 네, 맞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준석 지금 그렇죠. 대표거든요.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답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그 무한 동력을 가동하시고 저희가 또 먼저 성공한 우리 청년 동료들이 함께 또 뛰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또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여야 대선 후보들의 그 부인들 얘기를 좀 해보죠. 얼마 전에 배 의원님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낙상 사고가 있었다 했는데 네, 네. 그 민주당이 말한 낙상 사고 해명이 잘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제기하셨던 겁니까? 그때 그래서 뭐 이제 기사도 또 후회 많이 났는데 제가 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이 지금 혹시 이해력과 독해력이 딸리시나? 왜 저런 엉뚱하게 발끈하시지라고 해서 제가 아예 대응을 안 했는데요. 네. 제가 던졌던 질문은 이제 대선 후보로 각 당에서 선출이 되면 총리급의 경호가 붙는다. 네. 라고 경찰 경호가 인력이 붙는다라고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됐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의 집에서 후보의 부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중대한 어떤 그 지금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119까지 부르고 이제 그 차가 오고 하는 그 소동의 와중에 언론 보도를 보면 경찰이 어떤 대응을 했다거나
어떤 보고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거나라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선 후보를 보호하는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건 ABCD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도 저희 대선 후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만약에 경찰력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불안해야 되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체 이게 뭡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제 표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뭔가 그 공작을 하는 대단한 뭐 그거 조작에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런 그것은 아마 글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마음 중에 그런 불안함이 혹시 있으셨는데 발현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 점은 왜 경찰력이 대선 후보를 적절히 보호했다라는 그 조치에 대해서 그것이 입장이 없는지. 네. 그때 당시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소방대원도 못 알아봐서 예. 예, 뭐 보고를 안 했다가 또 질책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뭐 소방대원은 모르실 수 있죠. 네. 이제 말을 안 하면 예, 모르실 수 있죠. 있는데 대선 후보의 집 안에서 누가 쓰러졌는데 그분을 왜 구호 조치 안 했냐 이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후보의 집 주변에서 항상 그 경계 경호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 한 네네. 11분에. 그러면 차가 오고 그 후보의 집 근처에서 뭔가 일이 있었으면 경찰이 아마 경계를 크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스가 있었나, 우리 후보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나라는 네. 질문을 던졌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 부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예.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은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빨리 나와라부터 이제 무슨 뭐 자녀가 없다는 얘기도 뭐 약간 누가 비틀어서 그렇죠. 얘기해서 그 문제가 얘기했다가 또. 됐었고 네.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 대선 후보의 부인 네.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뭐 대응을 왜 해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당당히 이제 나오셔야죠. 네, 예,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양당 후보와 그 후보의 그 아내들께서 다 가십의 대상만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대선전 자체가 후보들을 검증하고 어떤 도덕성, 정책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중요한 그 매순간이 돼야 되는데 네. 가십 대선으로 지금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그 대선 후보의 부인도 대선 후보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면서 뭐 도덕성 무슨 뭐 청렴성 모든 걸 갖추기를 되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 우리가 이제 일단 가족 공동체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후보 본인과 가족의 어떤 도덕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사실 후보 부인들에 대해서 정말 뭐 별별 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되는 거 보면 네. 뭐 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것도 대서특필하고 그런 경우 보면 사실은 뭐 정치는 어차피 패밀리 맞습니다. 비즈니스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들어갈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총선을 치를 때 그 약속을 저희 주민들께 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뽑아주시면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저를 선택해 주신 송파 을 주민들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함부로 나서거나 끼지 말아야 될 때 나서서 체면을 상하게 한다거나 네, 이런 네. 것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품위 있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은 나라의 얼굴이자 국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국격을 대신하는데 그 품격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몇 점을 주시는지는 어렵겠으나 차후 정권 교체가 돼서 그 우리의 얼굴을 대변한다고 하면 굉장히 궁금하신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하여튼 지금 보면 여당은 아니, 윤석열 후보 나와라 그건 좋긴 좋은데 갑자기 김건희 나와라 이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나오실 수 있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선대위가 막 구성되고 있는데 예. 우리 배현진 의원님처럼 이게 젊고 또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대위에서 참여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면 어떤 예. 역할을 하실 건지.
역할은 아직 저희가 뭐 일단 선대위 아주 기초적인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그게 안 이게 돼 지금 있으니까. 네. 첫 단추가 안 끼워져 가지고요. 그러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연직으로 아마 선대위 참여해서 그렇겠죠. 저희 네. 일원이 다 같이 역할을 할 거고요. 저도 제가 그 잘하는 방향으로 지역에서 이제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공조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아, 네. 근데 지금 그 보면 홍준표 의원하고 아무래도 친분이 두터우신데 홍 의원이 지금 선대위 참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권 교체, 대선 승리, 그것도 청년 표심 이런 거 생각하면 이 홍 후보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배 의원님께서 홍 후보가 선대위 참여토록 뭔가 좀 설득하고 그런 역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굳이 제가 설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무려 7선을 하신 저에 대해 선배신데 네. 그분의 판단에 감나라 배나라 할 제가 그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요새 보니까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네. 굉장히 답을 즉각적으로 잘 달아주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직접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아.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 선대위에 꼭 참여는 안 하더라도 뭔가 이제 이 공적으로 뽑힌 후보를 위해서 좀 우호적인 말, 지원하는 말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아직은 잘 안 보여요. 뭐 그것을 제가 참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홍준표 대표님은 홍준표 대표님대로의 정치의 길을 가시는 거고, 네. 예, 저는 제가 그 홍카콜라를 도와드렸지만, 네. 홍 대표님 스스로도 저한테 동업자라고 하셨지. 동업자. 예, 네. 단 한 번도 본인이 뭐 이렇게 참모로서 여기거나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아, 네. 저는 제 생각이 다르면 제 길을 가니까요. 아. 그래서 서로 참견하지 않는 것으로 아.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긴 뭐홍 후보가 맨날 독구다이라 하셨으니. 예. 근데 뭐 앵커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너무 말을 완벽하게 하니까 네. 거의 원래 말을 잘하시는 거예요. 저 말을 지금 잘합니까? 네, 잘하셨어요. 깔끔해요. 이게 흐름이 말 예. 발음도 그렇고 뭐 아니 완전히. 그래서 안 그래도 왜 방송 출연 많이 안 하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저 카메라 울렁증 있어요 그러는데 네.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준비하고 방송에 세팅돼서 나오는 게 저희 10년의 일과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잠시 저도 좀 쉼표를 갖고 싶어서 잘 안 나왔는데 사실은 수다 떨고 뭐 이런저런 말씀 듣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팅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중과 상대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되면 좀 날것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 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 10년 동안 제가 앵커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회사에 무리를 빚는 적어도 앵커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강력한 저의 그것 때문에 저의 그 앵커 생활을 하는 동안의 기준은 인간 배현진이 아니라 이 기사를 취재해오는 기자들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사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잘 또 엮어서 이 기사를 돋보이게 해드릴까가 저의 10년의 생활이었는데 거꾸로 정치 현장에 들어오니까 제가 제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신 책임을 제가 지는 네. 예, 그런 편안한 방향으로 저는 전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편하다. 예.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네요. 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아마 이제 뭐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이 지역에서 네.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정말 억척스럽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인상에 남는 힘든 일은 뭐였어요? 그 힘든 일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남겨두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지난 2년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당에서 당협위원장이라는 그 직함 하나 달아준 네. 것 뿐인데요. 당원들이 오로지 당에 대한 그 애정만으로 아무데도 저를 부르는 데는 없거든요. 원외 당협위원장을. 근데 그 모든 곳을 같이 다녀주시면서 우리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행복하게 대단히 감사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왜 사람들이 같이 밥 먹자, 술 한 잔 마셔라, 막 그냥 막 하다 보면 밥 몇 끼 먹는 때도 있고 뭐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쌀 뻥튀기 되듯이 빵 불었지 않습니까? 밥을 네.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밥을 많이 주시니까 밥도 그렇죠. 주시는 대로 다 먹고 이쁘게 먹어야죠. 예 술도 좋아하니까 술도 주시는 대로 다 먹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양심상 예.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빵 뻥튀기처럼 근데 정말 가서 밥 먹으러 하는데 깨작거린다거나 술 예. 먹으러 하는데 안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다행히도 네. 부모님께서 아주 좋은 먹성과 주량을 주셔서 주량을 물려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왜 예전에 앵커 때는 그래도 뭔가 몸매 관리, 얼굴 관리 이런데 되게 신경 써야 됐잖아요. 근데 엄청요. 지금은 아니 물론 지금도 아주 좋으신데 예전보다는 신경 못 쓰면 좀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제가 2018년도 6월에 낙선을 하고 나서 네. 거울을 보고 음. 그때 이제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아. 그 방송할 때 강박적으로 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불면 그렇죠. 또 제가 키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다들 당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살이 빠지든 찌든 거울에 보는데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어서 괜찮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마음을 다이어트에 대한 풀고 강박증이 예. 사라졌다. 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할 때 네. 의원님 뭐 조금만 드세요 이렇게 네. 애교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돼지 스티커 딱 붙여드리고 그래서 지금 기약할 수 없는 이제 빼겠다는 약속은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 건강해져서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야 더 일을 많이 시키죠. 예,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정말 그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예쁜 척, 잘난 척 이런 거 하면 유권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 원래는 제가 그게 체질이 아닌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깍쟁이,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도도할 것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앵커 뭐 이미지가 그런 차가울 거니까. 것이다, 뭐 네, 이렇게들 맞아요. 처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아까 저희 시작 전에 김장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배추 뭐 이렇게 한 단쯤을 제가 번쩍번쩍 막 들어서 힘도 좋고 이야. 그래서 걱실걱실 잘 하겠다. 하기야 하고 이제. 그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잖아요. 머슴은 잘 먹고 힘 잘 써야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그 워낙 앵커이기도 했고 이렇게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 것 같은 이제 네, 그런 네. 인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흑수저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흑수저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그럴 수 있겠네요. 탓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 굉장히 존경하고 네. 행복하게 컸지만 네. 저희 시절에 이제 IMF라는 아주 맞아요. 국가적인 대재난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를 나면서 저 또한 강해진 것 같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능력을 갖춰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MBC라는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제 역할을 네. 감사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이제 원동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에 들어와서도 낙선을 했지만 거기서도 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계속 그 네. 어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긍정적이세요? 매사.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생존을 위해서 불리한 것을 빨리 잊는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그렇게 살고 근데 있습니다. 누가 보면 강남의 고급 부유층에서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남 아니시죠? 그 누가 보면이 배성규 의원님이세요. 강남은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잘 평범하게 컸습니다. 네. 네. 지금 지역구에 이제 송파인데 전세 사신다. 월세 세입자. 월세예요? 아, 진짜요? 저희 아이고. 지역은 전세도 힘들어요. 너무 비싸서. 예, 제가 그 2년 전에 왔을 때보다도 네. 집값이 뭐 한꺼번에 몇 억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전세값도 올랐고.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엊그제도 최고위원회에서 종부세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이게 네. 마치 종부세가 정부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 그만큼 내는 거 가지고 엄살 부린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예. 2%만 내는 세금이다. 50만 원 내는 게 뭐가 그러니까요. 문제냐 막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98%의 신생아까지 포함돼서 통계가 됐다고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죠. 통계로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가구 수로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인구로 한 거죠, 지금?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도 안 되는 네. 게 정부의 책임이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 종부세의
어떤 급격한 상승, 네. 집값의 네. 상승들이 저 같은 세입자들,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또 같이 지금 하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별, 네. 주택별로 지금 제가 분류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앞으로 좀 해요. 근데 이 정가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왜 이 종부세를 때리면 그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들한테 정가시킨다. 특히 네. 월세로 바꿔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세가 올라서 제가 체감을 했고요. 직접. 제가 그러네요. 월세 제가 하시니까. 그 집주인께 네. 어머 저도 월급쟁인데요 라고 했지만 세금이 세금이 너무 너무 무거워서요. 아. 그러니까 집을 가지신 분들도 일단 이것은 보유하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기 특히 때문에 은퇴자는 돈이 없어요. 낼 돈이. 맞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저희 지역에 한 어머니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된다. 네. 집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신혼생활부터 해서 쭉 살아오신 근데 집값이 자꾸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금은 이제 과중해지고 네. 아이들에게 너무 이제 부담을 끼치긴 미안하고 그래서 몰래 아르바이트 한다라고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셨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점점 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집값 오르고 전세값, 월세값 오르고 해서 안 그래도 거기다 세금까지 내니 사람들이 국민들이 열받는데 여기다 또 대장동이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이 돼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난 치적만 있다 이러니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막 더 화가 나 치밀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대장동 전에 위례 신도시도 송파구도 일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같이 맞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대장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승전 특검. 네. 국민의 공감대는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께서는 조건부 특검을 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떤 표현하는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것을 부진하면이라는 거 누가 평가합니까? 그렇죠. 후보 본인이 평가해서 그럼 응하시겠다라는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발상이 어디 있으며 국민들이 이미 미진하다고 평가한 지가 한 그렇죠. 달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내에서도 원내에서 양당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일절 뭐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을 벌려고 지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점 또한 국민들께서 다 알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몸서리치는 그런 공포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이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여기다 국토보유세까지 해서 더 세게 때리겠다. 예. 그러면서 1, 2%만 내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또 우리 윤 후보님은 그래도 종부세 과도하다. 감면해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또 1대 99 또는 뭐 2대 98 싸움으로 가면 이게 종부세로 깎아준다는 게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통계에 관해서 이게 1%다, 2%다라고 통계치로 자꾸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어제도 그 기껏 50만 원 세금 내는데 뭐가 불만이냐 했는데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1주택자인데 300만 원 넘게 지금 주변에 세금이 많아요. 부과되고 몇백만 원 내는 했다. 분들이. 거의 월급 뛰어넘는 수준도 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팩트를 가지고 실제 얼만큼 내시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을 생각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제 지역에서 들은 평가의 말씀으로 네. 영리하지만 신뢰하기 두렵다. 예. 아주 정책을 느낌이 그렇게 오네요. 네. 그런 막 어떻게만 남발한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배 의원님 하면 이 여성들한테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의리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니 왜 여성들한테 의리 있다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여성들은 이제 뭐 남자들이 주로 뭐 남자 의리 이런 얘기 하니까 대부분의 그러는데 여자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의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 갖고 주로 이제 떠드는 게 의리인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의원님이 하여튼 이 사람 한번 그 신뢰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또 의리를 지킨다 이러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님하고 뭐 완전히 의리를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안 되는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홍 후보님이 어떤 면이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드시거나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 의리를 지킨다라고 평가받는 게 저는 굉장히 네. 좀 안타까운 상황 같고요. 어. 특히 정치는 과거 그래도 어떤 낭만, 네. 예, 서로 이렇게 이게 낭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무엇이 냉혹해졌길래 네. 유독 저는 그냥 상식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유달리 평가해 주시는지 아. 오히려 좀 의아하고요. 아, 상식인데 사람들이 예. 안 지키니까 그냥 정치 부각된다. 세태가. 예, 네. 그리고 홍 대표님과의 그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매 선거 때마다 이게 부침이 짧은 기간 내에 강렬하게 많이 있어서 네. 유달리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연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어려우나 좋으나 같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홍준표 후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뭡니까? 솔직하시잖아요. 솔직. 저는 아하. 그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과 자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신뢰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그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이제 이 윤석열 후보를 보시면 예. 윤석열 후보와 그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지 주어야 하는지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윤석열 후보를 네. 전혀 다른 필드에 있던 분을 정치 신예로 지금 대선 후보로 이렇게 저희가 같이 뛰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압축적인 그 검증의 시간이 후보 본인에게는 더 혹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국민의힘과 후보가 보여주는 정책의 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당락과 무관하게 저희가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당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십이나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네. 누가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인가, 누굴 믿을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못 믿어오신 면이 있더라도 기다려주시면 모자르더라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의 젊은 리더 배현진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밝고 단단한 이야기라서 뭔가 아주 저도 즐거운 기분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네. 이 배현진 의원처럼 젊은 정치인들, 2030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선 그리고 그 다음 정치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